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 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구독, 꾹꾹 또 많이 눌러주시고, 총선에 답답하고 궁금했던 점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해소하면서 좋아요, 또 조회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준석, 이낙연 결렬은 알고 계시죠? 마치 한 식구가 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서는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서로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쳐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린 겁니다. 자,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역임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해서 나도 좀 살아보자 이러고 있는 거고요. 또 이낙연 전 총리는 조기숙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이었나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모셔서 우리도 좀 살아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개혁신당이 과연 어떤 파괴력을,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했죠. 저는 빅텐트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끝장이 나버렸다. 왜? 참 그래도 어려운 길이지만 빅텐트를 한다는 것은 정말 단단한 각오를 한 겁니다. 절박하고 처절하고 또 이 정치에서 바뀌지 않는 양대 정당 구도를, 진영 간 대결 구도를 한번 그래도 우리 한번 바꿔보자. 어떤 명분이 됐든 간에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빅텐트입니다. 그러니까 빅텐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아이, 그거 뭐 제대로 된 텐트야? 구멍 숭숭 뚫린 거 아니야? 에이, 이거 다 찢어졌구만. 무슨 그게 빅텐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9일이었죠. 빅텐트를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이준석이 만만치 않은데 안철수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윤핵관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김기현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저 사람이 누구 뭐 친한 사람 어떻게 조직 생활을 하겠어? 막 이렇게 또 비판하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겁니다.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이 물론 조홍천, 이원우 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똘똘 뭉쳐보자. 여기에 뭐 금태섭 정의당의 류호정 전 의원까지. 야, 이거 보통 아니네. 뭐 좀 한번 이거 잘하면 잘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오죽했으면 이낙연 전 총리도 개혁신당에 찢어지기 전에 공동대표였죠. 저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어렵죠. 하지만 뭐 잘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막 팬덤에 휘둘린 거예요. 뭐 난리가 났겠죠. 아이고, 류호정하고 왜 페미니스트 류호정이랑 같이 당을 하느냐.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그 대표의 부인인가요? 배복주하고는 뭐하러 당을 같이 하냐. 그게 말이나 되냐. 그런 사람 뭐 비례대표 주고 이러면 안 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기 원래 강한 그 30대 남성들,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인데 팬덤이 흔들려 버렸죠. 아니, 준석이 형 왜 그래? 나 그럼 탈당할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준석이 형 지지할 이유가 없어. 나 더 이상 준석이 너 지지할 이유가 없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 합한 세력들 이 의견을 물어서 총선의 정권을 이준석 대표가 진다. 이준석 대표가 지고 간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져 버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치 이건 전두환, 쿠데타 같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빅텐트가 아니라 찢어져도 온통 찢어진 텐트죠. 지지율은 어떤가? 물론 이게 이제 찢어지는 그 시점까지 포함이 된 조사 결과예요.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개혁신당 6%, 녹색정의당 2%.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6%밖에 안 돼. 이렇게 정말 콩가루 집안으로 합하니까 지지율도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개혁신당이 이제 빅텐트로서 뭔가 유의미하게 이번 4월 40 총선에서 성과를 올릴 가능성은 이제 점점점 낮아져요.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과연 개혁신당이 자 이렇게 무기력한데 과연 여하튼 개혁신당도 그렇고 이 비례투표에서 어느 정당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 뭐 합해지든 찢어지든 간에 여기서 더 크게 영향을 타격을 받는 것이 그렇다면 양대 정당에서 민주당이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이냐 이게 중요한데 비례투표니까 두 정당 모두 위성정당이 등장하겠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이재명 대표는 뭐 병리평할 것처럼 연동형 안 할 것처럼 질질 시간을 끌다가 결국 막판에 눈치 보면서 연동형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완전히 누더기가 되는 준 위성정당 통합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또 사과를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25%,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죠. 33%.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앞서. 그리고 또 개혁신당과 관련해서도 결국 개혁신당이 합해져 있든 찢어지든 지금 타격을 받는 것은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지금 공천 때문에 탈당하겠다고 선언을 한 김영주, 또 탈당을 선언한 이수진, 이 사람들이 결국 무소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호남에서도 지금 친문이 막 찍혀서 나가. 그게 뭐예요? 비명행사 친명행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당을 선택한다면 친문 이낙연 전 총리가 있는 새로운 미래로 가겠죠. 그러면 새로운 미래로 가서 수도권에서 다자 대결을 현역이 새로운 미래나 무소속으로 와서 다자 대결을 해버리면 누가 타격을 받겠어요? 마찬가지로 비례투표도 아니 국민의힘이야 원래부터 이 연동형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어. 그런데 민주당은 웬 꼼수지? 게다가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까지 있어? 그쪽도 사실은 민주당이야. 조국신당까지 나와? 송영길 전 대표는 무슨 민주혁신당을 만들어?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또 민주당의 득표율을 가져갈, 뺏어갈 이런 정당들 정치 세력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은 이번 조사에서도 25%, 국민의힘이 33%로 나왔다. 비례정당 투표가 국민의 미래겠죠. 결국 이준석, 이낙연 신당,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지금 뭐 딱히 들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지율과 겹쳐지는 그런 세력은 없어요. 뭐 이준석과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층이 뚜렷하게 이제 나눠지니까 그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 비례투표에서도 개혁신당, 또 조국신당, 송영길 신당의 출연은 국민의힘 비례투표 정당보다는 민주당이 만드는 비례연합정당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배추도사 최정찬입니다.